안녕하세요. 인터뷰 선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선물은 조금 참신한 공간에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지난 4월에 문을 연 서울시 청년 일자리 허브 센터입니다.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이 공간에서 청년 학교의 담임을 맡고 계신 송인혁 씨를 오늘 만나볼 텐데요. 송인혁 씨는 우리나라의 테드 전도사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평범한 대기업 사원에서 테드 전도사로 또 지금은 퓨처 디자이너스라는 자신만의 색깔을 지닌 기업을 이끌고 있는 송인혁 씨. 그리고 송인혁 씨가 저희에게 줄 선물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국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알고 계시기로는 테드 같은, 또 세바시 같은. 정말 그야말로 초창기 멤버신 거네요. 그렇죠. 테드엑스 서울에. 한국에서 테드를 하게 됐죠. 하신 거예요. 네, 연결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었거든요. 전 연결의 다른 말이 좀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애티튜드가 이 사람의 진짜 힘이구나. 그리고 사실 그게 와우 라이프, 와우 프로젝트의 핵심이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 저희 인터뷰 선물과 함께 해주시게 된 걸 정말로 감사하게 제가 생각하고 정말 감사드려요. 네, 그리고 또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이렇게 기꺼이 시간을 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장소에까지 저희를 불러주셔가지고 네, 이 공간 정말 예쁘죠. 그 인형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공간을 택해주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간이 인형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여기서 청년학교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새로운 산업이라는 분야를 맡아서 여기에 15명의 친구들이랑 우리가 진짜 뭐 그저 좋은 직장이 아니라 진짜 사회적으로 변화를 또는 사회적으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뭔가 진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 그게 저의 아이덴티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연결을 만들고 싶어하고 연결이 진짜 사실은 전 연결의 다른 말이 전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연결이 만들어내는 행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걸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상태를 가진 곳이 이곳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시 청년 허브 센터. 네. 처음에 인형님을 뵀을 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 연수원에서 학생과 선생님과 네. 제자 이제 그렇게 만나게 돼서 처음 저도 직접 뵙게 됐지만 네. 그때 인상적이었던 게 자기소개를 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다고 네. 생각했거든요. 네. 항상 연사로서 지켜야 될 룰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3가지가 이제 첫 번째가 자기 자랑하지 말 것. 사람들은 네. 당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관심이 없다.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다 똑똑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 다 알거든요. 네. 근데 우리 보통 쉽게 욕하잖아요. 뭐 그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말들이 다 맞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어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약들을 돌파해낸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해라. 근데 그 아이디어는 사실 한 사람의 여정이거든요. 남의 여정이지만 오히려 그런 여정을 이야기했을 때 거꾸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나의 내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정말 풀고 싶었던 숙제를 이야기하고 그 풀어낸 너만의 어떤 여정 그리고 그 속에서 도출한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해라. 세 번째가 관객들의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말 것. 이 3가지가 사실 모든 어떤 단순히 강연의 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옮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리고 소개를 하기보다 자신에 대해서 하는 네, 일을 그렇죠. 통해서 여정을 네. 보여주시고 그런 게 굉장히 참신하게 저는 다가오거든요. 네. 명함을 봐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어서, 액티비스트 이렇게 네. 돼 있거든요. 송인혁 님이라는 분은 어떤 님이시고 어떤 일을 하고 퓨처 디자이너스라는 회사는 또 어떤 회사고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됐는지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기회를 네. 드릴게요. 사람들은 편하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가 관심이 있거든요. 직함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직함은 사실 상대방과 있어서 어떤 관계의 우위를 이렇게 점하는 위계를 듯한 용도로밖에 네. 위계를 보여주는 용도밖에 쓰이지 않는 것 같고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게 더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알고 계시기로는 테드 같은 또 세바시 같은 그냥 아이디어를 확산시키는 그런 플랫폼 네. 만드는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디렉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확산하고 싶은 어떤 마음에서 글을 쓰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저의 직함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좀 어서 이런 것들을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퓨처 디자이너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느껴지는 것처럼 미래를 디자인해보고 싶은 건데 여기 중요한 건 뭐 그림의 그런 디자인이라는 건 아니고요. 네. 정말 미래는 사실은 우리가 믿는 대로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미래를 함께 디자인해보고 싶은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어떤 허브,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퓨처 디자이너스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회사 이름을. 책 쓰신 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아직 읽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서. 네.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하나는 화난 원숭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네. 그 책을 통해서 내적 동기와 그 내적 동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 연결해야 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나나 또는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생각들을 진짜 하나의 에너지로서 크게 창발시키고 사람들 사이에서 확산시킬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관점을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의 이야기들을 담고 싶었고, 책에서. 그런 제가 경험했던 세상들, 그리고 그 보통 항상 이야기를 할 때 해외 사례들 많잖아요. 맨날 해외는 이렇고 우리는 안 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조직 안에서 바꿔내고 싶었고, 그리고 조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런 판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들을 시도했던 것들을 담았었죠. 담아놓은 게 책이고,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네. 또는 그 사람들만이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아니다라는 네. 그 말씀, 네. 그거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죠. 제가 테드를 경험하면서 제일 많이 굉장히 감동을 느꼈고 희망을 봤던 거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정말 뭔가 많은 걸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사실 결핍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마소드 하산이라는 친구, 그렇죠. 그 친구는 그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나서 굉장히 지뢰로 넘쳐나는 굉장히 비극의 국가지만, 근데 어린아이 때는 즐겁게 그냥 그 환경 내에서 놀다가 또 자기 아버지가 지뢰를 밟아서 사망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본인한테는 트라우마가 됐고 어떻게 하면 이 지뢰를 제거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고민을 하게 됐고 결국은 굉장히 지금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것들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마인카폰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가지고 있던 자기만의 숙제들이 자기의 어떤 주어진 현실들을 안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풀고자 하는 트라우마로 작용하게 되고, 우리부터 트라우마는 되게 부정적인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사실은 미래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보게 되는 게 그냥 똑똑한 사람들은 우리 그렇잖아요. 크면서 뭐 우리 사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정말 우리보다 더 먼저 경험했고 많은 걸 아는 분들이 우리한테 주는다는 이야기들이 야, 정말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이미 경험해봤는데 내가 해봐서 안 돼, 이거 안 돼, 그런 얘기밖에 안 들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 그 생활에서 그분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는 거는 이 사람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 숙제에 굴하지 않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 삶에 대한 애티튜드를 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진짜 주변에도 확산시키고 싶고요. 네. 그런 것들을 그런 판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 같아요. 2010년에 처음 테드 컨퍼런스 미국을 갔을 때. 가셨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고, 지금 어떤 그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조직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그 경험을 누구보다 더 가까이서 하셨던 그 네. 조직의 일원이셨고, 네. 네. 그래서 2010년 이전에 인영님의 모습은 모르긴 몰라도 지금의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지 정말 않았을까. 다르죠. 네. 한번 그때를 회상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009년 전후가 저한테 굉장히 폭풍우 같은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 이제 대리 직급이거든요. 네. 그때 되면 이제 뭔가 좀 알 나이도 됐고 경험도 조금 하면서, 그렇지만 아직은 성숙하진 않은 상태죠. 근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주어진 일을 하는 정도고 아직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 많은 회사들이 그렇지만 정말 특히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제조기업에 있었다 보니까 제조기업의 특성상 굉장히 그 데드라인이라든지 어떤 뭔가 성과 달성에 관한 그 어떤 목표 실현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전부 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정말 밤낮 없이 월화수목 금금금 아침 8시 출근해서 퇴근 시간에 기약 없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성과가 갑자기 안 나오고 회사 주가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원인을 잡았던 건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다. 우리가 똑바로 안 해서다. 게을러서다. 네. 더 부지런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왔던 말이 열정을 가져라, 뭐 창의성을 키워라. 그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내봐, 더 열심히 해봐. 근데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사람들이 부러져 버린 상태가 벌어지더라고요. 제품은 계속해서 결함이 터지고 사람들은 완전히 피곤에 쩔다 못해서 나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무기력에 빠져버리게 되고. 근데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전 사실은 도망을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좋은 직장을 가면 정말 다 달라질 줄 알았었는데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게 이거 도망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근데 살고 싶고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을까 하던 와중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책을 되게 많이 읽게 됐는데 책 읽다 보면 뭐 탐 피터스 같은 분들 책 읽어보면 막 정말 와우 라이프라는 게 있다고 하고 정말 가슴 뛰는 와우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고 막 그런 얘기 써놨는데 정말 그런 세상이 있길 바랬었거든요. 아무리 국내에서 찾아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그 2006년쯤에 그 탐 피터스라는 분이 한국에 직접 오신 거예요. 그분 한 얘기 사실 거의 못 알아들었어요. 영어를 제대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이거구나 하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그분이 당시에 이미 환갑을 넘으신 이제 노신사셨는데 3시간 동안 올림픽 경기장에서 강의를 하시는데요. 보통은 1시간마다 쉬잖아요. 쉬는데 쉬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발표 자료 수정해서 또 그걸 다음 시간에 하시고 3시간 동안 절대 안 쉬고 계속 준비를 하고 끝나자마자 그 강의 모든 슬라이드를 그 본인의 홈페이지에 다 올려버리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되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건 나의 독점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를 그렇죠. 자기의 지적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공개해버리고 그리고 또 특히나 봤던 건 이 사람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굉장히 사실은 자기를 대우해줘 라고 하면서 편하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발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강의를. 근데도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애티튜드가 이 사람의 진짜 힘이구나. 그리고 사실 그게 와우 라이프, 와우 프로젝트의 핵심이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하나 저한테 굉장히 꽂혔었고요. 또 하나가 2009년 무렵에 그 연세대의 당시에 휴학생이었던 류한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테드엑스 서울이라는 걸 해보자라고 이제 돌아와서 던진 거예요. 그 무렵에 참 우연하게도 트위터가 이제 막 확산될 무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트위터를 통해서 우연히 보고 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거에 항상 꽂혀 있다 보니까 한번 해보고 싶게 됐고 그때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처음에 이게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럼 정말 그야말로 초창기 멤버신 거네요. 그렇죠. 테드엑스 서울에 한국에서 테드를 하게 됐죠. 하신 거예요. 네. 그게 언제였죠? 2009년 11월 달에 2009년. 처음 시작하게 네. 됐죠. 정말 처음에 뭐 매스미디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당시만 해도 트위터도 정말 일부 얼리 애답터들밖에 안 쓰고 있었고 이 상태에서 과연 그 당시에 그 350명 정도 되는 유플렉스라는 공간에서 이제 했었는데 사람들 불러 모을 수는 있는 걸까? 사람들한테 그 단 18분 만에 감동이라는 걸 줄 수는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행사를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내가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뭔가 뭐 기업 광고도 그렇고 내가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자기를 포장해서 브랜딩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보고 야 저건 진짜 퍼뜨려주고 싶다. 정말 주변에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근질근질한 무언가들 있잖아요. 그게 핵심이라 사실 봤었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관객들, 내가 아니라 그들이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몰입하게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생각을 풀링하게 만들 수 있는, 끄집어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인게이지먼트, 연결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조사하는 건 내가 모르는 걸 이렇게 간단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만 굉장히 그 사이에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둘 사이에서의 어떤 뭐 긴장이나 이슈들은 사실은 이 사이를 둘 다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은 정보를 검색하는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네트워크는 정말 그런 네트워크인 거예요. 네.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던지면 무조건 튀어나오는 네트워크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작정 테드가 뭔지도 모르고 저는 그냥 동영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강연하는 그냥 지식 콘서트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의 관점을 생각했는데 가서 봤더니 굉장히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통 3박 4일 또는 4박 5일짜리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 제가 경험한 전부는 그냥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근데 돌아오셔서 그 관계라는 거를 이제 삶에 어떻게 내 일, 직업으로 하느냐. 네. 또 그거는 또 다른 결단의 다른 문제였을 문제죠. 것 같고 네. 그 과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와서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막 내게 되고 막 했었는데 오히려 안에서 조금 기획 일을 하면서 부딪혔던 새로운 숙제가 뭐였냐면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그걸 실제로 상품화하고 제품화하는 건 별개 문제다 사실 알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떤 제품을 팔고 유통되는 데까지 뭐 예를 들면 TV 같으면 단순히 광고주부터 시작해서 방송사, 뭐 제조사까지 중간 케이블사까지 컨텐츠 프로바이더까지 해서 모든 사람들의 이익 관계들이 얽혀있는 밸류 체인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걸 다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뭔가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로 끝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연결하는 게 여기서 내가 찾고 있는 숙제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됐던 게 이제 테덱스 이벤트를 회사 내에서 시작하면서 중요한 건 지식 콘서트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제가 봤던 건 관계였잖아요. 이런 관계를 만드는 판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저와 같이 뜻을 했던 6명의 분들이 모여가지고 작은 시도를 해봤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연결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고요. 처음만 해도 이런 식의 모임들이 별로 일어나 본 적이 없으니까 뭐 회의실 하나 잡는 것도 회사에서 왜 잡는데 뭐 이런 식이었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규모가 지금은 이제 3,000명이 넘는 뭐 사원부터 사장님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되니까 이제는 이런 거예요. 뭐 이제는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잖아요. 그럼 딱 던지면 3,000명 중에 누구는 알거든요. 자연스럽게 들었던 생각이 내가 이런 시도를 우리 회사 안에서만 시도할 거냐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느꼈던 사회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직장생활 하면서 느꼈던 많은 문제들의 어떤 푸는 열쇠로서 더 확장을 할 거냐 고민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직장을 그만둔다는 문제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무렵에 이제 2012년에 또다시 테드 컨퍼런스가 다가온 거예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 고민을 안고 이제 미국행을 했었고 2010년에 가셨고 2012년에 12년 세 번째로 네, 가셨네요. 세 번째로 갔죠. 근데 이미 그때는 이제 국내 테드가 되게 많이 알려져서요. 네. 그때는 이제 좀 후원을 받아서 갈 수가 있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아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여정을 조금 종합을 해보면 결국 행복을 찾아서 왔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과정에서 여기에 이르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되게 치열하게 뭐 테드도 가보시고 본인의 길을 찾으신 거죠. 네, 그렇죠. 자신의 길을. 네. 앞으로 어떤 계획과 어떤 꿈? 뭐 앞으로는 이제 어떤 진로를 가지고 계신지도. 제가 이 테드 이벤트를 하고 이제 세바시를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많이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그 연결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연결됐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우리가 서로 이제 정서적으로 연결이 되면 뭔가 서로한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고 끌어당기고 싶어 하고 뭔가 기여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만들든 아니면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어떤 판을 만들든 뭘 하든 간에 어떻게 하면 이 연결에 에너지를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구나를 많이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저는 앞으로도 테덱스가 됐든 세바시가 됐든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연결의 어떤 시도를 계속 하고 싶고요. 역할을 하시겠다. 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오히려 뭔가 내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바람에 대해서 다가가는 것들 그냥 뭔가 얻기 위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거에 다가가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곳에 닿는 거 그런 게 진짜 이제 우리 사회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일종의 다르겠죠. 소명일 네. 수도 있고 그렇죠. 천직일 수도 있고 네. 모두에게 주어진 길이 다를 거고 맞아요. 그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도와주시고 장려하시겠다라는. 네. 그래서 한편으로 저희 또 다른 그 직함을 쓴다면 카탈리스트라는 걸 쓰고 싶어요. 촉매. 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연금술사라고 쓰셔도 좋네요. 되겠는데요? 네, 좋은데요. 네. 그 몇 가지 꼭 여쭤봐야 될 질문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짚고 싶은데 SNS를 누구보다 활발하게 쓰시는 분이고 네. 활용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SNS를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방법 네. 혹시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거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총기 사고가 생겼다. 그럼 그 총기의 문제인가? 아니면 총을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SNS는 도구잖아요.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SNS는 우리가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소통의 채널을 만들어줬거든요. 감정이 확산되는 채널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생각하는 불안한 점이라면 그런 거에 소외되어 있는 분들은 역시나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보다 제가 더 관심을 가지는 건 이 속에서 사람들이 뭐 하는지 다 보이게 되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는 관계의 시대가 됐고 사람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 사이를 만들어 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저는 오히려 이게 SNS가 만들어준 폐해가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보다 그 한 사람의 어떤 1대1의 대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풍부해지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저는 오히려 SNS가 없었으면 과연 지금 제가 만날 수 있었던 이런 많은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 저는 오히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지면서
감정이 연결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오히려 사람들을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만들었다고 보고 네.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인형님을 페이스북, 트위터까지 같이 놓을 거예요. 비트윈 어스까지 소개를 할 텐데 모든 게 오픈되어 있다는 게 저한테 네. 너무 쇼킹했어요. 네. 부담은 없으신지. 네. 일단 저는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인정받길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싶어 하고 남들보다 좀 뭔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아무리 그렇게 노력한들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은 주변 사람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자기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도 그 사람 절대로 유명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확산시켰을 때 사람도 오히려 이 친구를 발견하게 되고 이 친구 같이 하자라는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경험들을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퍼뜨리는 게 핵심이라는 사실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또 하나가 상대방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이 저의 일정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거 본인들이 보고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개방하고 나니까 더 좋은 게 더 한가해요. 더 한가하고 상대적으로 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정말 마지막 질문은 저희가 이제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쭤보는 건데 인형님이 인생에서 받은 선물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인생에서 이 세상에 남기고 갈 선물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마무리로 부탁드릴게요. 제 인생에서 제일 크다고 생각했던 선물은 제 아버지가 남긴 선물인데요. 아버지는 되게 사실은 제 가정에서는 굉장히 좀 성장하는 와중에서는 사랑받지는 못하신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좀 노동일을 하셨던 분이었고 그리고 건강이 되게 안 좋으셔서 사실 일하는 날보다 노는 날이 많으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노는 날이면 항상 제가 진짜 싫어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노는 날만 되면 친척들한테 전화를 돌리세요. 전화 돌리면서 잘 지내냐고 그냥 안부를 묻는 거예요. 제 가족들 다 싫어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친척들 전화하는 거 좋아할 것 같냐. 맨날 전화해가지고 잘 지내냐고 아무도 안 좋아한다. 제발 전화하지 마라.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대체 뭘 하시는지 잘 몰랐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께서 결국은 좀 일찍 돌아가시게 됐어요. 사람들이 좀 많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장례식 치르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근데 장례식장 됐을 때 장례식 날이 됐을 때 그 장례식에 있는 관계자가 오히려 아버지께 되게 유명하신 분이냐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다 왔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사실 인생에 있어서 돈이나 이런 것보다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고요. 근데 전부 다 무시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근데 정작 아버지가 떠나는 때가 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챙겨줬던 이 사람 이 생각이 나서 전부 다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제가 오히려 깨달았던 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였는데 나는 왜 이걸 몰랐을까? 왜 난 자꾸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기업들 가서 돈 많이 벌어야지 이 생각에 함몰돼 있을까? 근데 나중에 깨달았던 건 각자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사실 자기가 만들 수 있는 미래라는 생각을 그때서 하게 됐어요. 저는 각자 갖고 있는 상처가 그렇죠. 결국엔 나의 미래의 그렇죠. 열쇠가. 네. 그 아버지 때문에 저는 무기력이라는 것들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좀 더 열심히 똑바로 안 해 이런 얘기 항상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항상 더 위축되거든요. 그런 사회에서의 무기력감 그게 저한테도 숙제가 됐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진짜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보이지 않았던 그런 것들 그래서 그게 저한테 아버지께서 저한테 주셨던 선물이었어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저의 어떤 이런 뜻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함께 항상 힘을 합쳐주신 그것도 정말 소중한 선물이고요. 제 개인적인 삶에서는 그게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앞으로 남기고 가실 선물은 어떤 게 될까요? 사회에 주실 선물 아니면 지금 주고 계신 선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누구이다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저만의 숙제를 풀어가는 것들을 그냥 보여주고 싶어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런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보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기의 숙제가 사실은 자기가 풀 수 있는 어떤 열쇠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 같아요. 제가 굳이 다가가서 이게 답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저의 어떤 행동으로서. 그래서 항상 제가 뭐 각인하는 건 아니지, 각인시키려는 건 아니지만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게 그런 생각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이런 풀고 싶은 숙제들을 계속 푸는 것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고요. 앞으로 감사합니다. 그 선물 꼭 남기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저희도 바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